안녕하세요. 신스키 논팽이 신스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있었던 인천 연수구 민경 의원이 제소한 재검에 대해서 재검표에 대해서 잠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다른 유튜버들이 했지만은 제 나름대로 해외 동포로서 보는 관점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만 제가 추려가지고 조금 하이라이트 강조할 것을 좀 강조하면서 제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의 제목은 오늘 제가 좀 강하게 잡아봤어요. 사기의 구판을 엎어라. 해외 동포 4.15 원천 무효선언 그리고 검찰 6.18 증거인멸 선관위 가죽을 벗겨라. 누가 야만인이고 음모론자인가 가짜인가. 우선 제가 유튜브를 좀 규칙적으로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사기의 구판을 엎으라 이거를 얘기할 때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 날 시장터에서 계속 뭐 산의 목적도 생각하지도 안 하고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한번 판을 엎은 거 있잖아요. 그 사랑이 많은 그런 훌륭한 인품을 가진 예수도 그렇게 한 것을 좀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성간이 가죽을 벗겨라 이건 좀 굉장히 좀 섬뜩한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우연히 기원전 6세기에 페르시아의 군주 캄비세스 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엄청난 부패한 법관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고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성경에 읽어봐도 이 세상이 부패하는 거는 전부 이 법관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 회계 바리새인들이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부패한 재판관을 잡아가지고 이 벌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 침대에 올려놓고 그림에서 보다시피 가죽을 산채로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벗긴 가죽을 말려서 재판관들의 의자에 깔게 앉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재판관 시삼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처형당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고, 이 성간이가 완전히 성간이하고 뭐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사람들의 지연죄에 대해서 가죽을 벗겨서 벌을 내려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좀 섬뜩하게 썸네일을 좀 잡아봤습니다. 우선에 제가 더 진행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좀 코멘트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정선거를 밝혀야 하는 이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은요, 이것은 바로 집을 짓는데 코너스톤이라고 보면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안 보이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철근이라고 보면 되는데, 호주에서 집 짓는 거 본 사람은 좀 알겠지만, 호주의 집들은 전부 추운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로 집을 지어요. 전부 다 뼈대가 나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불이익이고 뭐 튼튼해 보이지만 사실 나무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가 좀 부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하는 게 뭐냐면 패스트 컨트롤이라는 걸 1년마다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그 나무에 흰개미가 붙으면 완전히 집이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하루아침에 집이 폭삭 썩어서 내려앉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돈을 주고 이제 매년 패스트 컨트롤이라고 하거든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 한 나라를 지탱하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그 나라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이 선거의 무결성이거든요. 선명성이고. 근데 이게 부패돼 가지고 만약에 있다 하면 이 나라가 굴러가는 끝에도 언젠가는 이 나라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코너스톤이라는 이런 말을 했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정치가나 또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냐, 정말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대권 출타도 마찬가지예요. 딱 모든 것을 다 두고 한 가지 갖고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밝히려 하면 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를 알아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 재검표에 보도된 걸 보면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4.15 부정선거는 원천적으로 체계적인 시스테믹 프로드 사기라는 것을 제가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두 가지 스테이지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째,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6.15 재검 전까지, 이제 4.15 선거가 있고 그 전까지 이미 4.15가 부정선거, 무효인 그런 선거를 얘기하면 이 선관위에 불법이 있어요. 선관위 불법. 6개월 법을 어겼잖아요. 6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1년 2개월 413일 만에 재판을 한 이 자체가 벌써 불법입니다. 불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거법 151조에는 이 1년 번호가 바코드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QR코드를 했다는 이 자체가 벌써 또 불법이라 그랬죠. 불법.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선관위가요, 특별 사전 투표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전투표소, 특별 투표소를 운영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별도 임시선거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거 다 불법인 거예요. 이건 불법인 거예요. 특히 임시선거관리사무소는 임시인데도 지금까지도 그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연결돼 가지고 뭘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년 2개월 보관할 때 CCTV가 없는 곳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요? 그 다음에 이 법관의 중립성도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게 뭐냐면 법관은 제대로 중립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편파적이라고 편파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이번에 이제 선정된 사람, 새로운 법관들은 훨씬 나은 사람들로 보이긴 하더라고요. 첫째, 우리나라 시스템이 어떻게 된 시스템인지 대법관하고 선거위원장이 겸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이 상권 분립에 가장 분립을 거스리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법관 3명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1명만 참석했다. 이것도 이 부정선거 이 자체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참석하지 않은 두 사람은 왜 안 했는지를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 변호사들이 증거 보존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고 합니다. 왜 기각을 하죠? 법원이? 그 다음에 이제 6.18 어제 재검에서 밝혀진 부정선거 중요한 증거 사항이 하나, 둘, 셋, 네 개, 5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첫째는 선관위가 고소를 하는 중에 고소로 계류되어 있는 중에 증거 인멸하고 훼손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투표용지를 이제 재검표 포렌식을 하려고 하면 재검을 하려면 원본을 내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원본이 없고 사본 선거 이미지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왜 변호사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 재검을 한다는 자체가 벌써 이거는 기빈 양보를 하고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너가 사본 낼 때까지, 원본 낼 때까지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원본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원본을 가져와야지 왜 사본을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학교에 저도 어제 우리가 직업 신청을 하려면 우리가 잡을 구하면 처음에는 CV 그게 레지메를 내지만은 나중에는 이 성적 증명서 다 원본을 가져오라 그래요. 대조. 그다음에 우리 여권의 원본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조작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부정선거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거관리 데이터 서버 이전이라든지 노트북 이런 게 있어야 포렌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제출을 못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내가 범죄다라고 바로 지금 자백하는 거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안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포렌식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금식 무슨 단식 투쟁을 하든지
전부 다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칙적으로는. 세 번째, 이런 정상적 포렌식이 안 되고 단순 수개표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수개표만 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에서 다 조작을 하고 나면 이렇게 조작했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이것은 이 4.15 부정선거는 무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더 놀라운 사실은 통합임명부와 유권자 수가 불일치한다. 한 1,500명이 불일치하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하면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사 수보다 이 투표한 사람의 수가 1,200명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는 숫자예요. 우리가 은행을 예를 들어도 하찮은 은행도 1원이 틀리면 밤새도록 그 1원이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 해가지고 내야 되지. 안 그러면 그 직원 혼나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1,200 투표가 지금 불일치가 나는데 이 자체가 이거는 선관위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족을 뺏겨야 돼요. 선관위 가족을. 이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사전투표 용지에서 가짜 투표가 밖에서 제작돼 가지고 투입됐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발견됐어요. 그전에도 여러 가지 의혹을 내기했잖아요. 그것이 실제로 밝혀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정투표지가 대량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진을 못 찍게 한다고 그래요. 개수도 못하게 하고. 이거 자체가 이거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관 이 사람들도 다 옷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도의 이동 6투표소에서 294장 무효표가 무더기로 발견했다. 원래는 이게 1,000표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1,000표가. 그러니까 선거가 알린 도장이 흑백이라 해야 되잖아요. 사전투표니까. 근데 여기 그 컬러가 있는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1,000장 이상이 발견됐는데 거기서 하도 그쪽에서 한자라도 인식이 가능하면 구제하라 해가지고 뭐 구제를 또 하다 보니까 294장만 무효됐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양보를 많이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양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타 부적격 비표준 투표용지가 다량으로 발견됐다. 이 말은 외부에서 제작되어서 투입됐다는 거죠. 투표용지, 사전투표, 이게 다 사전투표입니다. 투표용지가 붙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권자가 가면 그 프린터에서 한 장씩 프린트해가 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투표용지가 붙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투표용지를 찍고 나면 그거를 접어서 이렇게 엮잖아요. 그런데 빳빳한 답변이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 표준 투표용지가 있는데 그 표준 투표용지가 이상하게 이렇게 인쇄가 된 거예요. 한쪽으로 쏠리거나 아니면 좌우 여백이 딱딱 있더라고요. 10cm 왼쪽 몇 cm 이렇게 되는 게 표준 투표용지인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이걸 만들어가 왔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밖에서 이렇게 컴퓨터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프린트가 잘못됐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은색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프린터를 하면 이 컬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컬러가 막 있는 그런 이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말은 밖에서 레이저를 사용해 가지고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비정상 경로 투표가 엄청 많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인천 연수구 관외 투표가 20,024개로 돼 있는데 그 중에 6,417표가 우편 경로가 인천이면 인천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어떻게 이 투표가 대전, 대구, 뭐 경주 등에 이렇게 우체국을 통해서 갔다가 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지금 뭐 말하자면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지만 개판인 거예요. 개판. 부실, 불법, 부정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얘기한 거는 불법, 그 다음에 부정,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부실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요약하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거 6.28, 4.15 부정선거가 원천 무효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네 가지를 들어라면 증거인멸, 그 다음에 무더기 무효표, 그 다음에 그 투표인 수 대비 1,200장 통과, 투표지 확인, 그 다음에 외부에서 투표지 제작회가 투입했다는 거.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선거 무효 사유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하는 자는 모두 민주당 사람들은 전부 다 부인하니까 이중대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런 황당하고 엽기적이고 비정상적이고 비헌법적이고 이런 선거 사기, 선거 대사기를 그대로 두고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가짜 자유민주주의 국민, 아니면 우파에 있다면 가짜 우파라고, 자기가 우파라고 주장하면 가짜 우파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한 가지 지금 언론에서 딱 그 왜곡 보도한 거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 언론에서 보도하는 사람들은 선거 이런 부정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예를 들면 중앙일보가 뭐라고 했느냐면 개표 전산 조작 발견 못해서 300장 줄기는 했으나 당락을 뒤집지는 못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 중앙일보를 만든 사람이 옛날에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사형선고를 받다가 겨우 살아난 사람 아니에요. 중앙일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왜 잘못 보도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선거소송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선거 무효 소송이 있고 당선인 무효 소송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낸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 무효 소송입니다. 당선인 무효 소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체 이 과정에서 이 불법이 있으니까 무효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렌식에서 4.15 때 찍은 그 선거 12만 5천 표를 원본 파일을 삭제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변을 내놨기 때문에 이건 증거인멸이잖아요. 증거인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직 그 4.15 때 그 스캔한 디지털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법정에서 디지털 스캔한 게 있잖아요. 그거를 대조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이게 재검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6.18에서 나온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그 투표지 용지 이런 것이 4.15 때도 있었는지 이렇게 대조를 해봐야 되잖아요. 대조 확인 절차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검 중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그동안에 뭐 이렇게 막 부실 이런 그 표가 아니고 진실한 표만 골라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여러 다른 곳에서 지금 선거소송을 많이 해놨잖아요. 150개 이상. 똑같이 재검해서 이런 같은 문제가 나오는지를 보고 우리가 밝혀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결론을 내고 지금 300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선거 무효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 내는 것은 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이제부터 검찰은 철저히 선관위 지금 밝혀진 이 지금 변호사들 이 재검 과정에서 밝혀진 것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선관위를 상대로. 이것을 검사하지 않는 검찰도 나중에 공모죄로 나중에 정권이 바뀐다든지 하면 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옵니다. 그 다음에 법원이죠. 검찰은 속히 다른 부정선거 저지른 당사자들을 검사하고 나면 다 체포하고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회는 여기에 따라서 해산을 해야 됩니다. 저는 국회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소위 자기가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내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하는 자들, 유튜브들, 정치인들은 모두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발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잘 두고 보세요. 우파 내 유튜브나 우파 내의 매체들 중에서 발표를 안 하잖아요. 지금 6.18이 얼마나 이 큰 사건인데 이게 대해서 한마디 안 하는 사람들은요, 기회주의자나 동조자, 그 다음에 거의 가짜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성호 100만 넘죠. 두고 보세요. 진성호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전옥현, 그 다음에 정규재, 조갑재, 한강수.
이 사람들이 이 6.18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이야기를 안 하는지 조중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저는 국민당 대표에서 이준석 씨가 뭐라 했습니까? 부정선거를 의혹을 내는 사람은 야만인이다. 그 다음에 음모론자다. 하태경이 그랬죠. 그 다음에 가짜다. 그렇게 했죠. 이 사람들은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히 이준석과 하태경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정계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선관위 조작, 대부분 편파 판결,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가짜 노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스스로 여론 조작에 당하지 않고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몇 명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외국은 행동이거든요. 저는 이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하고 미국 부정선거도 지금 한창 밝히고 있고 잘 되고 있잖아요. 한국도 저는 꼭 그렇게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영화를 보니까 그 유태인이 아니고 독일 군인인데 유태인에게 잡혀서 러시아 군대에 잡혀서 러시아 추운 시베리아에 잡혀 수용소에 갔다가 2차 대전이 끝났는데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3년을 그 얼음바닥 거의 동사직전 그런 그 고생을 하고 결국은 여러 나라를 거쳐서 3년 동안 헤매고 고생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내하고 가족을 상봉하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의지, 살려고 하는 의지, 정말 포기하지 않는 정신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대출 의원이 그 수개표 청원 마감이 7월 1일 날 오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3원밖에 안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참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조작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국민들이 정말 이게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내년에요. 이거 수개표를 안 하면 이 선거 이긴다고 장담 못합니다. 장담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국토본 민경욱 대표, 그 다음에 도태우 변호사 정말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신문에 광고도 내고 또 집회도 하고 또 이런 걸 하는데 여러 가지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금 제가 이 부자 계좌를 올려놓을 테니까 제 유튜브 보시는 분 정말 십시일반 돈을 조금 기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